자, 오늘은 민법 제114조에서 제119조까지 대리 앞부분을 볼 거야. 우리 지금 하는 건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파트를 지금 보고 있고, 법률행위의 이제 총칙 의사표시까지 보고 난 다음에 대리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114조부터 보자.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자,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 모르지. 기본적으로 대리를 공부를 할 거라면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자, 이 A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본인, B는 대리인, C는 제3자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거야. 자, 요 구조를 알아야 돼. 왜냐면 본인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제3자나 상대방한테 계약을 하거나 법률 행위를 직접 해야 될 텐데, 여러 사정상 여러 이유로 본인은 대리인한테 너 내 대리인이 되라 하면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 내 대리인으로 활동을 해. 내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범위의 대리권을 너에게 줄게. 뭐 그러면서 한 달에 얼마씩 줄게. 뭐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B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친권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요 둘 사이에는 뭐 법률이든 계약 관계든 간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럼 B는 이 대리권이 있으니까 자기의 범위 내에서 C한테 법률 행위를 이제 하는 거야.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알파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요 의사표시를 할 때 그냥 얘가 예를 들어서 물건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 C 입장에서는 얘가 지 돈으로 지가 원해서 이걸 구입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A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A를 위해서 이걸 구입하는 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얘기 없이 B가 C한테 물건 좀 주세요, 나 물건 구입할래요 라고 하면 B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인 거야. 그런데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A의 대리인인 B입니다. 이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C는 그제서야 B가 대리인이구나. B는 A를 위해서 이걸 구입을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A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C는 그럼 물건을 B한테 준 다음에 돈은 누구한테 청구해? 물론 B한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B가 돈을 안 줬을 때 A한테 A야, 네 대리인 B가 와서 물건 사갔더라. 물건값 좀 줄래? 하면서 A한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 이 효력은 뭐야? B가 C한테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는 그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A한테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당연히 물건을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 그 책임이 A한테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다시 조문을 볼까?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이 권한이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나 A의 대리인이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이해가 되지? 그럼 제2항은 뭐냐? 2항은 C가 B에게 의사표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1항은 뭐였냐면 대리인이 의사표시란 거였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제3자 또는 상대방이 너 A의 대리인이지? 그리고 너는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A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을 대리인이 너한테 지급을 할게 라고 표시를 하면서 B에게 돈을 줬다. 자, 요건 뭐야?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하면서 한 의사표시 또는 법률 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A가 C한테 너는 왜 돈을 나한테 안 주니? 라고 했을 때 C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야? 나는 B한테 이미 돈을 줬어. B는 너의 대리인이잖아. 그리고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변제한 행위는 A 너한테도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대리인의 권한 내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 말이야. 간단하지? 패스. 제民법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 대리인을 말하는 거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1항의 규정, 즉 뭐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걸 준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 표시 안 하면 당연히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제가 하는 행위가 대리인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위로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제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읽기만 쭉 읽었어. 자, 하나씩 보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이거 뭐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의사표시 부분에 107조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 있었지? 108조 통정허위 의사표시 있었지?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110조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지. 자,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 효력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요 때에 내가 사기당했어 아니면 강박을 당했어 라는 사실 아니면은 내가 그 사정을 알았어 아니 내가 과실로 몰랐어 라는 유무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시점에 만약에 사기와 관련된 논점이 생겼다. 의사표시를 할 때 사기가 있었어. 근데 그게 본인한테 사기를 친 거는 아니야. 하지만 대리인한테 사기를 쳤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리인을 기준으로 사기를 쳤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 당사자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닌데 그러면 사기 의사표시 아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럼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강박을 당했다.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다. 근데 본인이 강박을 당했어. 대리인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몰라. 강박 당한 거 없어. 그랬을 때는 이것도 누구 기준으로 해? 대리인 기준으로 해. 그래서 대리인이 강박을 당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 의사표시는 유효해. 취소할 수 없어. 아니 본인이 강박을 당했는데 왜 취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누구야? 대리인이 의사표시했잖아. 근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때 강박을 당했어? 안 당했어. 멀쩡한 정신으로 아무 문제 없이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결국 이러든 저러든 간에 뭐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은 또는 뭐 알았다, 악이다, 과실이 있다 이런 부분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패스. 제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래. 특정한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너 C한테 가가지고 X 물건을 좀 사올래? X 물건을 좀 구입할래? 이렇게 시킨 거야. 그래서 B가 C한테 가서 나 X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요 하면서 X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C는 B한테 그 물건을 줬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C는 비진이 의사표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물건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 B한테 그 물건을 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C가 A한테 너 그 물건 나한테 다시 반환해. 왜냐면 우리 계약은 107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비진이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 그리고 비진이 의사표시를 할 때 A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라는 규정이 있어. 그래서 너는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 계약은 무효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X 물건을 판 거는 무효니까 다시 그 물건을 나한테 돌려줘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어떻게? 야, 물론 내가 알긴 알았지만 내 대리인 B는 그건 몰랐거든? B가 몰랐으니까 너 그런 주장 못해. B랑 한 매매 계약 이거 유효하거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규정에 뭐라고 돼 있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어. 그치? X 물건을 구입해와. 그리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그 행위를 했어. 그치? 그렇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정.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알았지. 뭘 알아? 비진이라는 걸 알았지. C가 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자, 그럴 때 대리인이 몰랐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계약은 비진이 의사표시에 따른 거라서 그리고 A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물건을 다시 반환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요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 앞에 비진이나 착오나 통정허위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지. 자, 패스. 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미성년자도 오케이다. 이 뜻이야. 왜 미성년자가 대리인을 할 수 있게 규정해요? 자, 생각해봐. A가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그리고 미성년인 B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요 상황에서 A가 B한테 너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이런 일을 좀 해줄래? 라고 요청하는 것이 A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 그러니까 A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얘가 미성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믿고 일을 맡길 것인지는 A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야. 너가 미성년자라서 내가 너한테 일 맡기기가 불안해. 너 안 되겠어. 하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야. 대리인 안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런데 B의 B의 능력이 뛰어나서 B한테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A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패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자,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뭐라 그랬냐면 대리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의 범위야, 너의 권한이야 라고 범위가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단 대리인이 된 거야. 그렇다면 이 대리인의 권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법률에서 정해주는 거야. 뭐야? 첫 번째, 보존 행위. 그 물건을 보존하는 행위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다. 자,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너는 처분은 못해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용하는 행위 뭐야? 만약에 건물이 있어. 그럼 당연히 월세를 줘가지고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 계량은 뭐야? 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한다. 뭐 요 정도. 그런데 갑자기 물건값이 너무 올랐어. 이거 지금 파는 게 본인을 위해서 너무 유리해. 라고 할지라도 너는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A 본인에게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어. B, C, D 세 명의 대리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B도 A의 대리인이야. C도 A의 대리인이야. D도 A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자기 대리인이니까 대리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수권행위, 즉 어떤 계약에 따라서 다르게 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법률이나 그 계약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돼. B야, 너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의 권한이 있어. C야, 너는 요만큼에서 이 정도의 권한이 있어. D야, 너는 능력이 많은 애니까 이만큼의 권한을 줄게. 뭐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럼 요 범위만큼 각자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야. 간단하지? 패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건 대리 파트 중에 앞부분, 일단 대리 행위를 할 때 어떤 효력이 생기냐. 그런데 대리인이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대리 행위를 했을 때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와 관련된 내용. 자, 그럼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요 행위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안 정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법률이 정해줄게 해서 118조가 있었고, 그래 대리행위 효력 뭐 대리행위 할 수 있다 치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럼 각자 대리하면 돼. 요 규정을 우리가 본 거야. 자, 그래서 정리도 방금 다 했다. 그죠?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